근데 제가 왜 지금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제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얼굴이 막 더 점점 커지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그러겠죠?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은 좀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만난 멋진 선배들과 최악의 선배들입니다. 저보다 선배인 선생님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와, 나 진짜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진짜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던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기준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저의 경험이 담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또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막 취업하셔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또 임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렇게 멋있는 선생님처럼 돼야겠다.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멘트는 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멋있었던 멋진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1년차 때 경험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저한테는 마음속에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너무 크게 기억이 남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정말 별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절망적인 슬픈 막 그런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했던 치료실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한 층에 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또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거의 진짜 한 50명은 넘게 있는 치료실 구조를 대충 말씀드리면 바깥에는 굉장히 넓게 운동치료실이 있고 한쪽 구석에는 이제 FES실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FES가 전기 붙여드리는 거잖아요. 한 타임에 막 15명의 환자분들이 오셨다가 붙이고 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15분이 다 오시면 전기를 다 붙여드리고 시간이 다 되면 다 띄워드린 다음에 그 15분을 또 다른 치료실이나 또 병실로 얼른 모셔다 드려야 되고 또 새로 오시는 15분의 환자분들을 또 다시 다 붙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붙여야 되고 아무래도 여러 명의 환자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FES 기계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몇 개는 고장이 조금씩 나고 약간 그런 기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그게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요령껏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1년 차니까 엄청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FS실에서 막 이제 전기를 막 붙여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막 마음이 급했어요. 50대, 60대 정도 되셨던 어머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전기를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무리 올려도 그분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요? 왜 아예 안 오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전기가 갑자기 확 통한 거예요. 기계가 전기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접지가 살짝 안 돼 있었었나 봐요. 제가 막 올릴 때는 접지가 잘 안 돼 있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접지가 딱 되면서 전기가 확 통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였던 거죠. 원래는 이제 잘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막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막 올렸던 거고 그분은 이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러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막 기계 다 빼고 막 다 떼어드리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게 굉장히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바깥에 있었던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과 정말 보호자분, 환자분, 선생님들 진짜 거기 있는 몇십 명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저를 쳐다봤겠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막 무식하게 막 일부러 그분 막 말도 안 듣고 막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기계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마치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일을 막 하는 그런 선생님처럼 보일까봐 그랬는데 그 어머님의 담당 선생님이 운동을 하시다 말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직접 다시 전기 붙여드리고 전기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 뭔가 제가 엄청 바쁘게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오고 아무도 나한테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속상해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스리다가 올라오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휴게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연차도 좀 높으셨고 여자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예쁘셨고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이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보셨겠죠. 그래서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아 우리 프로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그러냐면 저는 그런 치료사가 됐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뭔가 그때 당시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게 제가 지금 그 선생님의 연차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게 저는 그런 치료사가 됐을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우리는 프로잖아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그 어떤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해주시고 이건 정말 별일 아니니까 울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그런 멋있는 말로 저한테 알려주신 거겠죠. 우니까 너무 못생기게 나온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울 일 아니었죠. 그냥 제가 좀 더 조심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었는데 그때는 뭔가 되게 힘들고 외롭고 막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의욕은 넘치는데 막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이 굉장히 머릿속에 팍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치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프로답게 행동을 해야겠다. 제가 되게 많은 걸 얘기할 건데 이거 지금 첫 번째 아주 짧은 이야기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차가 좀 높으신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좀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치료 시간에 항상 집중하시고 사담, 잡담 이런 거 절대 안 하시고 정말 환자만 엄청나게 생각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는 것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A4 용지를 한 장을 딱 갖고 오셔서 그 빈 A4 용지에 본인이 설명을 그려가면서 막 써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나는 언제쯤 이 선생님처럼 될까? 막 성격도 굉장히 쿨하시고 그 선생님보다 아래 연차인 선생님들을 관리 같은 것도 되게 잘해주시고 아무래도 사람이 누구랑 친하면 이 사람을 좀 더 챙겨주고 별로 안 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이 사람 덜 챙겨주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사이다 보니까 본업인 치료를 잘하는 것이 정말 또 멋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연차가 낮은 제가 봐도 너무 환자를 대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도 젠틀하시고 너무 치료도 잘하시고 진짜 환자가 막 임프로브가 막 보여지는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 환자분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으시고 제가 정말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게 되면 이 선생님께 치료를 부탁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또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혼났던 것 말씀드릴게요. 제가 1년차 때 그 선생님 앞에서 옵저베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치료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살짝
좀 정신을 놨던 거죠. 입술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다 막 갈라져서 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치료하시는 동안에 살짝 딴 데 보실 때 제가 몰래 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서 뒤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싹 바르고 이렇게 안 바른 척 하면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걸 선생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났죠. 환자 앞에서 이게 무슨 예의냐 이제. 근데 그거를 그 환자분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지듯이 혼내신 게 아니라 따로 부르셔서 치료 끝나고 단둘이만 있을 때 아까 그렇게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네, 그리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멋있으셨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를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너무 다 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MCA 임박션 환자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분은 왜 이런가요? 막 신경해부학적인 것에 대한 이론들도 다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그거를 정말 제가 다 이해가 가게끔 와, 이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 막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학교 다니실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냐? 잘하셨냐? 웃으시면서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 근데 막상 이제 임상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1년차 때 뭣도 모를 때 담당 환자분이 굉장히 디멘시아, 치매가 심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엄청 폭력적이고 엄청 욕을 많이 하시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오셨는데 팔다리는 다 잘 움직이시는데 서지는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감이 안 잡혔어요. 막 주먹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맞으니까 이제 위에 선생님께서 손을 이렇게 좀 휠체어에다 고정을 시켜놓으셨죠. 막 때리지는 못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 발을 막 이게 차셔가지고 저 다리를 막 차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치료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막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발로 차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발로 딱 잡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칵 하더니 탁 해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뱉으셨어요. 관리자이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조금 분리를 해놓으셨었어요. 저를 보호하는 그런 게 있으셨던 거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다 추스리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또 여자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성희롱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환자분이니까 또 인지 떨어지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그냥 잘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도 입고 계속 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가 딱 그런 일을 겪으면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었어요. 바로 남자 선생님으로 바꿔주시고 무조건 바로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고 더 치료에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멋있었던 일화들, 되게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선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난 정말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일을 했었었고 개인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서 멋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신 병원에 가면 정말 좋고 멋진 분들을 만나면 좀 가깝게 지내시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제일 충격 먹었었던 어떤 분께서 밑에 치료사에게 그냥 치료 대충 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나처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치료사가 있구나. 멘탈이 조금 나았었죠. 내가 이런 분과 같이 일을 해도 될까? 네. 저는 워낙 열심히 하는 병원에서 배우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감당이 잘 안 되는 성희롱 환자분이 계셨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분은 인지가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표정이 바뀌거나 곤란해하는 거를 원하셨던 분이어서 일부러 저만 들리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안 들리게.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시게끔 아무리 제가 저의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좀 심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몸에 터치를 하지 않는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자극을 주지 않는 다른 치료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해보라고. 모든 병원에서 다 그렇게 바로 분리시켜주거나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직원들의 고충, 그러니까 밑에 선생님들의 고충을 이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그걸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다 들어줄 순 없다. 모든 요구를 다 맞춰줄 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연차가 높으신 선생님이라면 아래 선생님들의 뭔가 불만이나 고충들을 잘 들어주고 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내가 어떻게 취해주겠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누군가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데 다른 병원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법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생리휴가 같은 거 있어요. 실제로 그걸 쓰는 병원들이 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입사할 때 병원에서의 조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었으니까 그걸 읽고 사인을 했으니까 동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제공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분위기라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아마 그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그거 쓰려면 병원 나가야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닌 건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 본인이 본인 화에 못 이겨서 욕설을 한다든지 이상한 사람을 취급하는 것처럼 대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여느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차가 높으신 여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왕놀이를 한다. 다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분위기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많이 달라요. 본인이 예뻐하는 사람과 본인이 예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저랑 같이 일할 때는 아니었지만 뭔가 따돌림 같은 느낌의 그런 행위들이 그리고 치료를 잘하시거나 열정적이시거나 열심히 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료에 진심이신 분들께서 밑에 후배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주는 게 좋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아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그래도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그분과 잘 지내시는 선생님들도 다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막 못된 일화에 대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절대 연차를 많이 먹었을 때 저런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별로 좋지 않은 치료사였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좀 멋진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